자, 3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번 금전채무죠. 금전채무는 배임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수했다 하더라도 금전채무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되고요. 부동산은 되죠. 자, 중도금 받았으니까 타인 사무처리자가 됐고 가등기를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기수가 됩니다. 자, 배임죄 동그라미. 자, 대물변제 예약 말씀드렸죠. 대물변제 예약은 배임죄가 안 됩니다. 자리 1번. 자, 공무원갑이 대통령 퇴임 후에 사용할 사저 부지와 경호 부지를 일괄 매수하여 사무를 처리하면서 타인 사무처리자죠. 그 대금을 대통령 아들 을과 국가에 배분함에 있어서 쭉 읽어보시고 여기 사저 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 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서 밑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국가에게 손을 끼쳤다면 친절하게 써져 있네요. 타인 사무처리자가 이득을 취하고 손을 끼쳤기 때문에 뭐 읽어보나 마나 배임죄가 되겠죠. 자,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4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주금납입 나왔죠? 주금납입, 주금납입. 이것은 등기를 마친 다음에 곧장 이를 인출했다는 말은 곧바로 인출했다는 말은 이 돈이 한 번도 회사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변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횡령 배임이 안 돼요. 맞는 말이고. 2번 동산이죠. 동산 배임죄 안 되는 거 아시죠? 뭐 읽어보나 마나 배임죄 X. 자, 3번. 자, 배임죄 실행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 상대방인 수익자는 해당 거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더라도 그것만 갖고서는 공범 처리가 안 된다. 그쵸? 단순한 알았다. 인식했다는 것은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단순 악의입니다. 이 단순 악의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이 안 돼요. 공범이 되려면 적극 가담해야 됩니다. 전 과정에 걸쳐서. 자, 4번.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은 매도인, 이전받았다고 했잖아요. 이전받았다고 하면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질 않아요. 이전해줬는데 뭐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는데 그 다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지금 문제가 섞여 있다 보니 답은 두 개입니다. 1번, 4번. 자,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했다는 말은 배임죄는 위헌범이란 거 아시죠? 그래서 손해 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쵸? 위헌범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맞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경쟁 입찰 해야 할 것을 지금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지금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럼 보통 야, 경쟁 입찰 시키지 왜 수의 계약하냐? 너 뒷돈 받았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응당 그렇게 많이 행해지죠. 그쵸? 아니면 왜 공사를 입찰 보지 않고 왜 누군가를 딱 찍어서 네 공사 가져가 이렇게 합니까? 다 뒷돈 받거나 뭐 술 한 잔 얻어먹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 경쟁 입찰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면 여기도 손해 발생 위험을 처리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배임죄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끝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예상되는 금액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경쟁 입찰에 하면 한 10억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10억짜리 계약을 10억 수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10억 언저리에서 했단 말이죠. 안팎으로 했다면 뭐 그거나 비슷해 금액이. 그렇죠? 금액이 비슷한다면 즉 예상되는 공사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꼭 경쟁 입찰을 봐야지 그 회사가 낙찰받은 회사가 정말 시공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걸 조작해서 들어온 애들도 있잖아요. 꼭 수의 계약을 하는 애들은 뭐 자격도 없고 그런가? 수의 계약하는 애들도
뭐 전부 다 면허증 다 갖고 있는 애들이고 공사 실적 좋은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때는 굳이 뭐 번거롭게 뭐 입찰을 보긴 뭘 봐. 저 회사가 정말 잘하는데 저 회사가 정말 여러 군데 수십 군데 다 공사를 해와가지고 경력도 짱짱하고 다 누구나 알아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입찰 볼 필요가 없지. 그 회사가 우리 입찰을 보는데 뭐 적정한 가격으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입찰 볼 필요가 있어? 번거롭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재수 나쁘면 무자격자한테 걸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공사 금액만 적정하게 맞으면 뭐 괜찮다는 거지. 그 회사는 다 누구나 알아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배임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를 했는데 매도인이 후매수인에게 해준 것이 아니라 선매수인에게 해줬습니다. 선매수인에게 해주었다면 배임죄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3번. 자, 대표이사가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 전 회장이 부담해야 할 원천 징수 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는데 지금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딴 회사에 자금을 대여를 해줬다는 거죠. 당연히 그건 회사에게 손을 끼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또 나왔네요. 주금 납입이 나면 무조건 배임죄가 안 됩니다. 마친 직후 이를 인출했다는 말은 한 번도 이 돈이 회사 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 배임이 안 돼요. 자, 4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배임죄는 위헌범이니까요. 자,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요. 자, 손해 유무 판단은 법률적 관점이 아니고 경제적이죠. 우리 재산죄는 경제적 재산수를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전부 다 경제적 관점입니다. 자, 니은번. 전산상 외상 대금 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를 했다. 실제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전산상 처리한 것은 조작행위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손해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배임죄가 안 되는 거죠. 자, 디귿번 조심해야 되는데 자, 약소금을 발행했다면 착수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대표이사의 한 행위를 이제 무효화시킵니다. 무효화시켜서 회사에게 손해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처리하는데 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는 이상 배임죄가 된다고 했는데 이건 과거 판례입니다. 판례 바뀌었어요. 과거 판례이고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해설 가보시게 되면 자, 유통되었다면 기수 처리가 되고 유통되지 않았다면 미수 처리된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전환합체 판결에 따라서. 그래서 이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무효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왜 무효인가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 거래 안전 때문에 그 행위를 무효화시킵니다. 민법상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소금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옛날 판례였단 말이죠. 그 옛날 판례를 이 범위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 즉 이렇게 유통되었다면 기수가 되고 안 되었다면 미수가 되는 이 범주 안에서 이걸 바꾸겠다. 지금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과거 판례이고 지금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자, 리을번. 자,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해서 법인 명의 채무를 부담했을 때에는 상대방이 그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무효화시킵니다. 요 상대방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쁜 놈을 보호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배임죄 처리를 이 법률 행위를 다 무효화시키는 것이므로 그래서 이 법률 행위는 일어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여지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죄 파트에서는 횡령 배임이 제일 어렵죠. 나머지는 뭐 할만한데. 자, 43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덤핑 판매입니다. 덤핑 판매인데요. 덤핑 판매라고 해가지고 다 배임죄가 되는 건 아니고 자, 시장 가격에 따라 판매를 했다면 뭐 시장 논리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랬다면 뭐 취득했다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자, 담보권자는 채권자를 말합니다. 변제기가 경과했습니다. 근데 저 친구가 돈을 빌려간 친구가 돈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야 되겠죠. 담보권을 실행했다는 말은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를 실시했다 이런 말이죠. 자, 경매를 했는데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했단 말이죠. 난 뭐 싸게 처분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경매가 자꾸 유찰되는 거야. 유찰되고 해서 헐값된 거야. 헐값 되었다 하더라도 담보권자는 원금과 이자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액은 이제 돌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액은 뭐 거의 뭐 돌려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하는 것은 자기 권리 실행이기 때문에 아무리 싸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이건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개주가 계획 불입금을 징수하지 한 상태라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징수했다면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지만 징수하지 않았다면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대표이사가 앞에서 풀었는데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했다면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죄가 됩니다. 자, 4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금연을 대여해 주었는데 근데 후순위인 2번 내지 3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순위가 밀렸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난 거죠. 배임죄가 됩니다. X. 자, 2번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취득해야 기수인데요. 취득한 적이 없다면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동업자사입니다. 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까지는 공유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보관 중에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횡령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분 비율에 따라가 아니라 상관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서 횡령한 금액 전액에 대해서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요 리을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반 차용증에 추가적으로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했다는 거죠. 그럼 봐봐요. 개인적으로 빚을 졌는데 개인 명의로 작성했는데 이걸 왜 갑자기 인감을 자기 개인 인감이 아니고 회사 인감을 썼냐고요. 그렇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이 봤을 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즉, 이것은 대표이사의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능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왜? 능히 알 수 있는 것인데. 개인 명인데 개인 명의까지는 이해를 하더라도 거기 왜 회사 이름이 들어가냐고. 아니, 차용증에 봐봐요. 제가 뭐 1억 빌렸다. 그러면 함승한 이름을 적었잖아요. 근데 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함승한 도장이 아니라 법인 회사 직인을 찍어버리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아? 이 초등학생도 딱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상대방이 분명히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상대방이 이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회사 법인 인감을 찍는 것을. 그러면 상대방 자체를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 처리합니다. 무효 처리. 이걸 이 대표이사가 한 거래 행위를 법률 행위를 무효화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 처리했다는 것은 배임죄가 일어날 여지도 없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도 가보시면 여기 분명히 상대방은 적법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옛날 판례인데 지금 판례가 이제 추가됐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착순했다는 거지. 여기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했다는 이 부분이 실행에 착수가 됩니다. 지금 판례가 변경된 것에 따르면 착수가 되는 것이라서 그렇다면 미수가 된다. 적어도 미수까지는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죄로 끝났거든. 근데 지금은 여기를 착수로 잡아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미수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기수는 아니다. 기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이 배임죄 마지막인가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불륜관계 지속하는 대가로 지금
등기를 격리해 주기로 약정을 했잖아요. 근데 약정이 보호를 받아요? 약정은 보호를 못 받아요. 이 약정은 무효다는 겁니다. 이건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반한다고 해서 민법에서 무효 처리합니다. 따라서 그 내연남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중도금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이중으로 매도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죠. 선매수인에게 해주는 것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수분양권 나와 있네요. 자, 당시에는 몰랐어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지금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결국 승소 판결 받고 등기까지 했어요. 자, 그랬다면 제2 매수인에 대한 공범이 될까? 공범이 돼야 안 돼요.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공범이 안 돼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전 과정에 걸쳐서 적극 가담했을 때 한해서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알았다고 하는 것만 갖고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지를 않는다. 해설 볼까요? 해설 보시면 여기 공범이 되려면 적극 가담해야 돼요. 전 과정에 걸쳐서. 따라서 여기 보시면 단순히 알았다고 하는 부분 나오죠. 단순히 알았다고 하는 것만 갖고서는 적극 가담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 처리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4번 남용했다. 이거 앞에서 했지. 개인 채무다.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럼 회사 명의다 보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럼 이걸 무효 처리한다니까. 이거를 무효 처리를 하는데 여기 회사 명의 차용증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치면 여기가 착수를 잡는다니까요. 옛날에는 무효 처리해서 배임죄 무죄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를 착수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수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